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테슬라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이트를 찍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은 5.93%나 급등을 했어요. 무려 424달러로 돌파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50달러 언저리였는데 갑자기 350달러 가더니만 400달러 돌파하더니만 드디어 424달러. 이러다가 이번 달 안에 500달러 돌파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내년까지 한 600에서 700달러 돌파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기대감에 정신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연일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야, 5.93달러 뭐 꿈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2020년 9월에도 주식을 사서 테슬라가 당시에 1300달러 찍었을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주식 분할하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점을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오늘 돌파한 거죠. 오늘 당시 1300달러인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로 따지면 1300달러가 넘어선 거지. 주식 분할해서 지금 이제 424달러인 거죠. 일론 머스크의 그 순 자산이 4420억 달러? 44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3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633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순 자산이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633조 원이다. 개인 자산이 이렇게 많이 돌파했다는 게 처음이라는 거죠. 이제 머스크의 순 자산은 올해 하반기에 완벽한 폭풍 상승 뭐 이런 거겠지. 이걸 이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하고 자동차 테슬라, 그다음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합쳐져서 자산이 이제 4,420억 달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크 순자산 4,420억 달러는 스페이스X의 가치가 3,500억 달러로 뛰어 올랐고, 이래서 이제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상장하지 않은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3,500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머스크의 순자산이 이미 테슬라 지분으로 인해서 연일 늘어나고 있었다. 연일 급등 중이었잖아. 그죠? 테슬라 분석가들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고한 후 엄청난 폭락이 왔었잖아요. 그때 폭락을 했었잖아.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랠리가 일어나면서 연일 급등 중이었어요. 연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달러, 역대 최고치에 근접. 이게 이제 이 기사는 좀 빨리 쓴 것 같아. 이미 돌파를 했지.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지.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가치도 올해로 2배 성장해서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우주 비행 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3일 전까지 2024년에 128개의 미션을 발사했다. 스페이스 익스플로러드에 따르면 여기에는 123개의 팔콘 9, 2개의 팔콘 헤비, 3개의 스타쉽이 포함된다. 그래서 팔콘 9이 뭔지, 팔콘 헤비가 뭔지, 스타쉽이 뭔지 용어는 뒤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그램은 완전한 재사용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 업체이며 현재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 베스트셀링 카. 사이버 트럭은 또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픽업 트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있죠? 사이버캣과 같은 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XAI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AI 스타트업 회사 중 하나다. XAI는 원래 호퍼 GPU 10만 개로 구성되었던 콜로소스 슈퍼컴퓨터를 단 122일 만에 구축할 수 있었고, 이거는 엔비디아 CEO 젠슨항이 초인적이라고 부르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팔콘 9과 팔콘 헤비, 스타쉽 이 세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팔콘 9은 위성 발사, 화물 유인 우주선 발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단 로켓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에서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합니다.
1단 추진체는 지구로 귀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처음 성공했을 때 막 환호를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된 거지. 페이로드 능력, 저궤도로 약 22.8톤까지 화물을 발사할 수 있다. 상업용 위성 발사,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급 임무, 유인 드래곤 캡슐 발사, 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팔콘 헤비는 팔콘 9의 1단 추진체 3개를 묶어서 구성했다. 중앙 코어와 양쪽 부스터로 구성되었다. 높은 운반 능력, 저궤도로 약 63.8톤, 아까 22.8톤이었죠? 3배네, 3배. 63.8톤까지 운반이 가능하고, 가장 강력한 추진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대형 위성, 행성간 탐사선 발사, 군사 및 정부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1단 추진체를 모두 해수 가능합니다. 스타쉽은 달 및 화성 탐사, 대규모 인류 이동, 우주 화물 운송, 유인 또는 화물 탑재,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1단 로켓. 얘는 그냥 로켓 하나네, 그죠? 완전 재사용 가능해. 얘가 스타쉽을. 운반 능력은 150톤까지 운반 가능해. 화성 식민지 건설, 장거리 우주 탐사.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구가 갑자기 옛날 공룡이 대멸종한 것처럼,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뭐 위성이 충돌한다거나 그러면 인류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화성에 잔존인물이 살아있으면 지구가 거의 멸망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문명을 다시 이룩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류가 멸종하는 것으로부터 구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위성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최초의 그 모험, 도전, 뭐 성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대단한 인물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 이제 표로 구성을 좀 해보면, 운반 능력은 팔콘 9은 22톤, 팔콘 헤비는 63톤, 스타쉽은 150톤. 팔콘 9은 2단 추진체니까 1단 추진체를 재사용, 팔콘 9은 3개의 추진체를 모두 재사용, 스타쉽은 그냥 완전체야, 그냥 재사용. 얘는 이제 저거 같은 거지, 옛날에 우주 왕복선 같은 거지. 그래서 팔콘 9은 위성 쏠 때 있죠, 스타링크 뭐 이런 거 쏠 때. 그 다음에 헤비 팔콘은 대형 화물, 행성간 탐사, 우주 정거장에 화물 운송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군사용 위성 올리고 뭐 그런 거. 스타쉽은 화성 식민지, 인류 대이동 뭐 이런 걸 해서 가는 그런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 우리 뭐 어떤 회사가 있냐면, 보링 컴퍼니는 저거 있죠. 터널 뚫어서 여기서 초고속으로 달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트위터죠, 트위터. 요게 테슬라. 여기까지가 지금 운영 중이고, 유럴링크도 있네, 유럴링크. 요게 xAI구나. 페이팔은 진즉에 팔았죠. 이거는 이제 그 오픈 AI잖아. 오픈 AI는 지분을 팔고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그 사업체를 다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테슬라 모건 스탠리가 그 목표 주가를 올렸다, 뭐 그런 뉴스였어요. 목표 주가를. 드디어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안 올리면 더 이상하잖아, 그죠? 모건 스탠리는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죠? 목표 가격을 31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쪽팔리잖아. 11월 초 미국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선택한 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아닌 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가능성, 추진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전기차가 아닌 사업 분야가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야.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진출로 주주들이 해달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테슬라의 기본 전망에 대한 투자자의 사고가 확대되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렇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주요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담 조나스, 모건전자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의 또 진심인 그런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는 정책 변화는 미국 전기차 판매에 단기적인 역풍을 초래하지만, 이건 저거겠지 이제. 보조금 세액공제 폐지하는 거, 그거는 전기차 판매에 단기적 역풍을 초래하지만 자율주행 리더십을 지정학적 경쟁자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공급업체보다 딜러를 선호하고 테슬라를 탑픽으로 하기엔 제약이냈다. 2025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우리는 2025년 자동차 예측을 새롭게 하고 주요 주제를 검토하고 있다. 언슈퍼바이저, 감독관이 없는 자율주행도 테스트하고,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 1000대가 배터리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전기차 정책, 온쇼어링, 관세, 중국 수출 확대, 자율주행차 초기 출현을 포함하여 투자자들이 가장 관련성 있는 산업 논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거지. 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야. 다. 우리는 어때요?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올해 내내 1년 내내 막 떠들었어. 테슬라 노래를 불러서 제가 하루라도 테슬라 얘기를 입에서 꺼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테슬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추천을 해드렸고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으신 분이 없겠지. 저희 학원 수강생들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폭락 중이잖아. 우리나라 증시가 따로 미국 증시와 따로 디커플링으로 완전히 막 하락하고 지지부진한데, 우리 수강생들은, 우리 워렌증권 학원 수강생들은 테슬라를 다 사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통합시장이나 이런 거 볼 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막 이미 귀에 걸렸어. 너무 즐겁잖아. 예? 테슬라가 뭐 적어도 40% 50%씩 다 수익 났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조금 많이 못 사잖아요. 비중 한 10% 이렇게밖에 못 사잖아. 테슬라는 무조건 내가 자신 자산의 50%, 30에서 50%씩 다 투자한 거잖아. 30에서 50% 투자한 이게, 물론 더 많이 투자한 분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 수익이 막 그 40%, 50%, 100%씩 수익 나셨으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잖아. 조나스는 테슬라에 대해 월가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분석가 중 한 명이며, 지난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담 조나스하고 댄 아이브즈하고 막 인기가 좋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워렌증권학원의 김용 원장이야.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워렌TV 뿐만 아니고, 그죠? 웅달 책방, 달란트 투자 뭐 이런 데 나가면서 계속 테슬라를 주장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요번에는 테슬라 워킹 온 뉴 파킹. 이 뉴 파킹이 뭐냐면 새로운 파킹이란 뜻이잖아요. 자율주차로 차고지에 주차를 한다는 거야. 일반 주차장 주차는 이미 ASS, Actually Smart Summon 할 때 이미 일반 주차는 다 했어, 이미. 이거는 차고지 주차.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미국은 차고지가 집집마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독주택을 이렇게 짓고, 단독주택을 주로 사는데 이 기트머리에 여기에 차고지가 있단 말이야. 이걸 자율주차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아마 새로운 시도인가 봐요. 아직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테슬라는 Working on New Parking Feature for Full Self Driving. 차고지 주차를 자율주행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제품군의 새로운 주차 기능과 성능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고에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인데, 주거지에 있는 차고에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면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FSD에 이미 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건 ASS, Actually Smart Summon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주거용 차고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거지. 시도한 적이 없는 거지. 물론 테스트는 해봤겠지, 자기들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AI 책임자인 쇼 일루스워미가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SD 최신 배포된 버전 13.2는 11월 말 출시 이후 해당 제품군을 사용한 드라이버들의 말에 따르면 이 기능은 아주 매우 강력하고 유능하다. 뭐 그렇다고 한 거죠. BMW조차 어제 스위트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가 테슬라에 찬사를 보낸 직후 회사에서는 X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했다. 쪽팔렸나? 아니, 칭찬을 하면 계속 노골적으로 칭찬을 해야지 무슨. 응? 자, 요거는 또 뭐냐면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대해서 추가 기능을, 사이버캡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거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테슬라 플랜 포 에디드 사이버캡 세이브리 메저 리빌즈. 저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30년 전에 발음기호로 영어를 배운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발음기호로 영어를 배운 세대입니다. 발음기호로 영어를 하니까 정작 외국인이 하면 말이 안 들려. 글로 써인 거 보면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만 말로 하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의 발음에, 영어 발음에 대해서 시비 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발음 기호로 영어 배운 세대야. 그래도 우리 세대가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잖아. 그거를 풀려고 한때 막 기러기 아빠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자식들만큼 이 영어 한을 풀어주겠다고 막 미국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보냈어. 막 기러기 아빠 행사하면서 혼자 외롭게 막 외로우며 힘들면서 버은 거 다 미국에 다 보내주고 캐나다에 보내주고 호주에 보내주고. 그게 우리 세대야. 본인이 영어 컴플렉스를 자식에게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가 나와요? 동시통역기, 동시번역기 다 나와.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한때 엄청난 선풍적인 바람이 일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시들해졌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애만 해도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청담호학원 다니고 영어 유튜브 보고 영어로 된 영화를 뭐 한 100번씩 이렇게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했는데, 뭐 그냥 원어 막 한참 떠들고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제 콤플렉스가 없어. 약간 뻔뻔한 그런 거여서 누가 영어를 막 해도 모르면 알아들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뭐 그런 좀 자신감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명동에서 이제 그 프레지던트 호텔까지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 걸어가면, 제가 20살 때 얘기입니다. 막 쫓아가서 영어로 말 걸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떠듬떠듬 막 말도 안 되는 영어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영어를 쓰면 콩글리시, 서바이벌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건 정확하지 않고 외국인이 한참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 여행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세계 곳곳 잘 다녔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엮기를 했는데, 무인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처음 출시할 때 처음에는 원격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사이버 캡이 운전자가 없는 거잖아, 그죠? 처음에는 좀 불안하니까 원격으로 감시하면서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추가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고 그러면 원격으로 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사이버 캡이 알아서 하겠지만, 초창기에는 사이버 캡을 믿을 수 없는 거지. 초등학생 우리 애 키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보내면 혼자 띠뚱띠뚱 가잖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애처롭고 잘할 수 있을까 뭐 기대 반 염려 반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결국은 학교 다 다니잖아. 그것처럼 사이버 캡도 그렇게 되겠지. 테슬라는 안전 중복성 목적으로 적어도 초기에는 어떤 유형의 텔레오퍼레이터가 뭐냐면 원격으로 조정하는 사람이야. 사무실에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겠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그 신림선 있잖아요. 신림선이 무인이거든요. 무인으로 이제 차량 세량으로 되어 있는 무인인데, 그거 텔레오퍼레이터가 있겠지.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번 달 초 테슬라의 수석 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에릭 얼리는 사이버캡이 모델 3의 약 절반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회사가 자율주행차 생산에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영상 제가 며칠 전에 올렸어요. 사이버캡에 대해 자세히인 거. 근데 이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테슬라 투자자라면 사이캡이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걸 영상을 봐야지. 이 영상만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두 개의 좌석 공간은 공기 역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여기에 막 큰 여행용 트렁크 슈트케이스 두 개도 들어가기도 하고, 골프채도 두 개씩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버캡 그 뒤가 엄청 넓어. 2인 좌석으로 만드니까 뒤에 공간이 엄청 넓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캡 부품 수도 상당히 줄여서 현재 모델 수의 절반 정도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가 제공될 거다. 부품이 작으면 뭐가 돼요? 당연히 가격이 싸지지. 그 다음에 라이드쉐어 자산으로 자동차를 청소해야 할 때 여러 개의 문, 여러 개의 좌석을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벤치 좌석처럼 보이는 것만 있으면 자동으로 청소하기 쉽다. 이거 뭔 말이냐면
얘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혼자 손님 맞이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청소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야. 와이프 앞면에 좀 흐릿하면 와이퍼로 자동으로 돌려야 될 거고, 손님이 쓰레기를 바닥에 놓고 갔으면 그걸 자동으로 청소해서 빨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동 청소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량 내부나 외부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청소. 예를 들어 차량 내부 좌석, 바닥, 창문 등 청소하거나 외부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량의 더러운 부분을 탐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이동한다.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차량의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했다. 주차구역이나 충전 스테이션에서 청소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로보택시 운전, 자율주행 택시가 고객을 태우고 내린 후 자동으로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죠. 무인 주차장, 주차 중 차량 외부 청소를 한다. 자율 청소 로봇은 차량이 무선 충전 시스템에 연결된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무선 충전 시스템도 얘가 있잖아, 그죠? 주차하면 알아서 무선 충전되고 그 사이에 청소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11월 27일 소식인데, 텍사스 기가 사업장에서 사이버 캡을 테스트하는 모습 포착. 이 영상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했나? 수업 시간에 틀어주는 영상을 올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사이버 캡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요거는 테슬라가 이제 코고드 학교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오토 인덱스, 이게 뭐냐면 미국산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 지수야.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이 몇 프로나 들어갔냐, 그건 지수죠, 지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메리칸 대학교 코고도 경영대학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테슬라 라인업은 도로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부품을 장착된 회사 자동차로 구성되었다. 연구를 위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연구자들은 도로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 모델에서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 비율을 측정했다. 연구자들의 결과는 켈리 블루북의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학교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오토 인덱스, 자동차에서 미국산 부품이 몇 프로나 장착되어 있느냐, 그런 순위 랭킹이지. 모델 3는 미국산 자동차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총 국내 자동차 부품 구성 비율이 87.5%에 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Y가 뒤를 이었어. 얘들은 85%를 차지한다는 거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3위를 차지했는데 82%의 차지를 하는 거지.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는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테슬라는 코고드 스쿨의 미국산 자동차 지수에 1위를 차지했는데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는 총 국내 차량 구성비로 87.5%로 2023년에도 1위를 차지했었다. 올해도 1위다. 뭐 그런 얘기죠. 테슬라 87.5, 85 쭉 내려와서 포드 머스탱 80%, 포드 머스탱 GTO 라이터 80%, 혼다 패스포드 어워드 76.5%, 혼다 패스포드 76%, 집 76%, 쉐보레 75%, 폭스바겐 ID 74%, 뭐 요 정도 되네요. 테슬라, 이거 요약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5.93% 오늘 급등했고, 그래서 424.77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일론 머스크 자산이 4,420억 달러를 돌파해서 633조 원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한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스페이스X 3,500달러로 뛰어오르고 전기 자동차가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이 1조 3조 달러.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2배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를 아까 312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했다. 차고지 주차 기능이 곧 출시 예정인데 일정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차고지 주차 기능. 사이버캡 초기 추가 안전조치 계획이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원격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했다. 뭐 관세로부터 자유롭겠죠. 이럴수록 테슬라 주가로는 좋겠지. 수입 부품을 적게 쓰면 관세를 막 붙인다고 하잖아요. 멕시코산에도 부품을 많이 붙이고 중국 거도 부품을 많이 붙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차량 가격 경쟁력이 더 좋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직접 출연하는 방송을 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나온 뉴스를 또 나오면서 또 정리를 또 해드렸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적어도 내년까지 2025년까지 600에서 700달러는 무난히 돌파할 거라고 봐. 그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오르는데 오르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올라가고 포모로 따라 매수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3,500달러 가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